네, 옮긴과 드림 20강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아마 푸는 걸 내비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연습 문제랑 이제 저희가 이 숫자까지 다 봤었는데 이 시간 세는 거 정확히 좀 안 봤었죠. 그래서 시간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나머지들 확인해 자고 있습니다. 그죠? 김소정님 맞죠? 네,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곧장 연습 문제 보기 전에 한번 어, 이 복수 형태 음, 봤었던 것 같고요. 이 기수, 서수 여기까지 봤었고 시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시간하고 이 돈 세는 거뭐 별거 아닌데 그냥 확인해보고 가죠. 여기 시간 있는데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그대로 읽어보죠. zwei Uhr 스바이워, 스바이워 하면 그냥 2시가 되겠습니다. 우어가 시간이고 스파이 저희 배운 숫자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근데 2시 15분부터 여러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어, 그냥 원래대로 2시 15분 이렇게 하려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2 우어 뭐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2 우어 15 스바이워 핀프센, 스바이워 15 굳이 치면 미누텐까지도 있는데 이게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2시 15라고 하면 2시 15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fear 하면 사고 fiat 하면 네 번째고 여기에다가 그 fiat을 하면은 L 붙이면 4분의 1이 된대잖아요, 분모. 그래서 1시간에 4분의 1에서 15분씩 잘라서 얘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크가 뭐뭐 다음이니까 15, 그러니까 이 다음에 15 이렇게 해서 2시 15분을 쓸 수 있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Viertel nach zwei. 피어텔 핀텐 낙스 스바이, 하면 2시 15분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시 반도 그냥 2 Uhr 30 이렇게 쓰면은 그 2시 30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거 대신해서 어 이거 잘 봐야 되는데 할프 드라이라고 하면 드라이 할프가 아니고 할프 드라이라고 해서 30까지 오기에 반절이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프는 그냥 절반, 이런 2분의 1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3시에 도달하기에 반절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2시 반이 되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할프 드라이. 알파이, 네, 이것들 알면은 나머지들이 이제 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 2시 45분. 원래대로 그냥 전체 숫자 읽으면 읽어볼까요? 2 Uhr 45. 스바이워 스바이워 대 핀프센, 45 하면은 5 그리고 40 원래 저희가 배우는 숫자였었죠. 2 Uhr 45. 그렇게 하면 2시 45분 되는데 이것도 3시 오기 15분 전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Viertel vor drei. 핀텐 포 필포자이,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뭐 2시 5분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5 vor zwei. 핀포 스바이, 1시 55분 하려면 1 Uhr 55.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0 nach zwei. 센나 센 낙스 스바이, 2시 10분 후니까 뭐 이것도 그냥 2시 10분이라고 하려면 2 Uhr 10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독특하게 쓰고 하나 더 독특하게 가면은 여기 그냥 2시 20분이라고 2 Uhr 20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시 반을 3시 대기의 절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 할프 트라이가 되고 그 할프 트라이보다 10분 전 이렇게 이상하게도 독일어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Send for help guy. Send for for help half to by. try. 그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써본 적도 없고 딱히 들어본 기억도 없지만, 애초에 그런데 시계를 이제 저희가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시간을 묻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시간 그래도 배울래나? 60진법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그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좌지우지하죠. 저희가 십진법이 된 이유는 이제 자연 발달과 인간의 신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간이 손이 5개, 5개에서 10개가 돼서 십진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저도 이 진법을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숫자 세는 개념이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숫자를 팔진법으로 세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팔진법 혹은 사진법. 왜냐면 이 사이를 하나로 세는 거예요. 이 손가락과 손가락 하나 사이를. 그래서 이 사이에 숫자를 더해가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진법이 섞여 있으면 사고 체계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간 뭐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십진법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이진법 이 컴퓨터가 해서 그 이진법이 1024 뭐 그런 거에 뭐 16진법까지 뭐 쓴다든지 몇 가지 진법이 있긴 한데 아, 보통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도 신기했었는데 왜 시간은 왜 이걸 60진법 혹은 그 24시간제나 그런 식으로 쓸까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뭐 어, 여러 가지 갑자기 기준이 기억이 안 나네. 기준들이 달라서 이 진법이 나라마다 몇 개가 좀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간이 십진법 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물학적으로 손가락이 10개여서 그렇다고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비슷하게 합니다. 물론 돈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만요. 그냥 읽어보면 1유로가 100센트죠. 이 아마 2000 몇 년도쯤에 이 유럽이 전체가 유로화가 됐다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유럽에서 나가겠다 하면서 어, 다시 안 쓰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간 1유로가 100센트고 뭐 그 전에는 뭐 어, 마르크를 쓴다든지 프랑스는 뭐 프랑을 쓴다든지 해서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네. 계산대 보면은 이제 할머니들 헷갈리지 말라고 유로로 계산을 해도 뭐 프랑으로 원래 얼마였는지 이런 게 나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졌겠죠. 그래서 1유로가 100센트다. 그거 알고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읽어볼까요? 10센트 말 그대로. 센트, Send Tencent. and 센트 하면은 and 10센트가 되겠고요. 2유로 30, 센트 안 말해도 되니까 아까 시간이랑 비슷하게 2유로 30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2 Euro 30. bio or dicing. 30 하면 되고. 그리고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어랑 점과 콤마가 숫자에서 다르게 기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2.3유로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2, 3유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자리씩 넘어갈 때 오히려 점을 찍고요. 그 차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60 유로. 그렇게 말을 하면 읽어볼까요? 45 Euro 60. 45 Euro euro 60. 60. 4 더하기, 아니, 그죠. 5 더하기 40 유로 하고 60. 그러니까 60센트가 그냥 생략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프랑스어랑 차이는 프랑스어는 이런 유로 이런 거 할 때도 2유로면은 유로에도 복수 명사로서 s를 붙이거나 하는데 이렇게 독일어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은근 착각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독일어에서는 유로나 이런 게 실제 2유로라고 해서 복수로 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단위 개념으로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8유로 읽어볼까요? 268 Euro. 568 euro. 하면은 268유로 되겠고요.
그 다음 273유로도 읽어볼까요? 273 Euro. 273 어이구. euro.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결국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 1번부터 이 방금 한 것도 한번 천천히 해서 확인해 보죠. 뭐 급한 거 없으니까요. 문제 다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정님, 저기 1-1번 해볼까요? Das sind also über 4 Stunden. Vier Stunden. 그리고 also가 아니고 also. 영어가 아니고 Also, also vier also Stunden. über 4 Stunden.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즉, 4시간이 넘습니다. also 그러니까 위버는 뭐뭐 이상의 너머에 대한 뜻도 되는데 저 4시간 이상입니다. 됐고요. 지우는 거는 할 수가 없나 보네요. 박지우 씨 해볼까요? Zwei Fahrkarten nach Köln, bitte. 음. 그 쾰른까지 가는 차 티켓 2개 주세요. 그죠. 카테가 여성 단수 명사인데 두 장이니까 복수로 써야 되겠죠. 파카텐. 오케이. 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로가 좀 유로나 시간이 단위가 안 변하는데 여기에선 단위가 이렇게 복수로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김소정 씨. Wo sind meine Bücher? 위히어 그죠? 해석한. Bücher? 네. 내 책이 어디 있지? 네, 책들이 한 권이 아니고 복수해서 위히어 내 책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 되겠고. 박지우 씨. Die Häuser in Deutschland sehen sehr schön aus. 네. 독일에 있는 집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sehr schön aus. schön aus. SCH가 쉬 발음이어서 schön aus. 그러면 ün, 독일 집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독일 집이 아름다워. 그렇다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다시 김수정님. Die Lehrer meiner Schule sind sehr nett. 네. 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쵸. 이 선생은 레아하 하면은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아서 그대로 디 레아하 오고요. 그 다음 Die Taschen sind schwer. schwer. 그죠. 네. schwer. 해석하면 가방들이 무겁습니다. 그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방들 여성 복수형이지만 쉬베어 저희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때는 원래 주어의 성수 격에 따라서 따로 변화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독일어는 써준다. 그래서 쉬베어 기본형이 나온 것도 다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서정님. Er liest nie zwei 사이투맨. Zeitungen. 음. 그는 결코 신문을 읽지 않는다. 자, 아무런 신문도 읽지 않는다. 복수로 써도 되고, 뭐, 단수로 써도 카이네 사이트 그렇게 해도 단수로도 될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그렇게 뭐, 시간 방금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박주희 씨. 1-1번 5시 어떻게 되나요? 어, 5 Uhr, 5 그죠? 5 우어. 그렇게 하면 되죠. 일단, 김소정님. Fünf nach sechs. 네, 5, 그죠? nach 6. 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6 뭐, 그렇게 되겠고. 지연 누나 할 수 있나요? 3번 해볼까요? 네. Viertel nach 7. 그죠. Viertel nach 7.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7 Uhr 15 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8시 20분이어서 볼까요? 박수 씨. 어, 20 nach 8 Uhr. 20 nach 8 해도 되겠고 그냥 8 Uhr 20 해도 되겠고 아까 배운 이상한 걸 하자면 뭐 10 vor halb 노인 뭐 여기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할프 스펠링이
그러니까 그 9시 오기 절반이면 8시 반인데 그거에 10분 전.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다 가장 쉽게만 하지만요. 네, 좋습니다. 김수정님. halb Zen, 할센, 그죠? 센 Zen, 되겠고. Zen. 네, 그다음 이지연 씨. 저요? 네. 네, 음, 레슨 휘어, 어떻게 해야 되지? 10시 40분 그냥 가장 기본 어떻게 할 수 있죠? 10시 40분. 센 휘어직, 센 우어 그죠? 센 뭐, 우어 피어치. 뮤직,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려면 11시 20분 전 이런 거 하려면 뭐 20, 그죠? 아트반지, 20 후어, for L. 엘,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그 10시 반에 10분 후 뭐 이런 것까지 하려면 센 nach halb elf 뭐 이렇게까지도 일단은 그러니까 11시의 절반에 10분 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박지우 씨. Viertel vor 12. Viertel vor 12. 그러면은 12시 15분 전 이렇게 되고요. 김소정 씨. 5 vor 12. 5 vor 12. 그죠? 아니면 그냥 11 Uhr 55에서 11시 55분 해도 되겠고 뭐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지연님. 파이 포어, 파이 포어, 어떻게 되지? 열, 1시? 13시. 보통 얘네, 말 안 했는데 24시간제로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보통 유럽에서 24시간제 많이 말하는데 뭐 그냥 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zwei for ein을 하거나 아니면 zwei for 13. 네, 드라이즌. 13시 2분 전.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수 씨. Ah, 35 nach 14. 35분 후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보통 한 5분 후 이런 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14시 35분이 제일 편하겠죠. 그러니까14 Uhr 14 Uhr. 35 뭐 그런 식으로 이거 더블 S를 써야 되나? 나오는구나. 30 이렇게 더블 S가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냥 S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돈도 방금 셌으니까 그냥 확인해 볼까요? 김서준. 30 Cent. 30 센트. 그래서 방금 한 거지. 30은 이렇게 Z가 아니고 S 발음이 이래죠. 30 센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지연님. 아인 오호. 하면은 ein Euro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지우 씨. Äh, 2,40 Euro. 2 Euro 40. 그렇게 쓰고 사실 일상어에선 그냥 2 40. 5유호도 귀찮아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2 40. 뭐 요새는 근데 유럽도 카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그 전자페이에서 거의 대륙인이 없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알리페이 되는 곳들이 꽤 많죠. 그래서 한국도 그 예전에 그것 때문에 뭐 정보가 나갔다 이런 걸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카카오톡에서 외국 나갈 때 알리페이 쓸 수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요새는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행 올 때 트래블 카드라는 거 쓰면은 또 그 지금 트래블 카드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수료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 기준 통화 그냥 매매 거래 환율로 그냥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아는 교민분 한 분 구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냥 서로 좋은 매매 환율로 그냥 거래하고 있는데 뭐 각자 그냥 유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또 해볼까요? 김수정 씨인가요? 12 Euro 50. 50, 그죠? 50.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지연님. 58 Euro. 어, 음, 99. 악툰트 노인지, 그죠? 총, 98. 예. 악툰트 노인지. 네, 그렇게 하면 숫자가 뭐 이런 숫자 연습할 겸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지우 씨. 120 Euro. 120 Euro 하면은 120 유로 되겠고요. 그 다음 김세정님. 399 음, Euro 음, 98 Cent. 그죠? 그냥 400유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말하고 싶을 땐 해야 되겠죠. 400유로. 저도 지금 그, 그 그러네요. 저기 김소정 씨 그 동창분이 또 멕시코에 굳이 놀러 오겠다고 해서 신발을 하나 여기 공산품이 너무 안 좋아서 사오라고 지금 지령을 드리고 있는데 신발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독일 신발 좋아 보이는 거 하면 막 200유로 하고 그러죠. 너무 비싸. 그다음 8번 이어서 해볼까요? 이지연님. 1000 Euro. 그죠? 타우센트 오이고. 잠시만, 이거 아인 타우센트라고 하나, 타우센트라고. 제가 이게 좀 맨날 헷갈리거든요. 잠깐 한번 독일어로 우리 딥시크 군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딥시크에게 한번 이걸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딥시크 가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겠지만 챗GPT에 물어도 되는데 독일어에서 100유로와 1000유로를 각각 어떻게 발음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100유로는 이게 그러니까 아인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가 100은 안 쓰는 게 맞을 텐데 1000이 좀 달랐나? 100은 그냥 헌더트 오이호가 되고요. 1000도 그냥 타우센트 오이호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좀 더 하면 그러면 어 1조 하면은 1조가 공이 12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유로는 어떻게 발음해? 그러니까 1조 유로, 빌리온 쓰는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죠. 어, 하면 1조 유로도 이게 어느 순간 1000 이상일 때부터 이게 아예 명사화가 돼서 좀 다른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훈더트와 타우센트는 그냥 맞네요. 역시 제 말이 어 잠깐만요. 이거 했으면 그러면 천이 아니고 공이 그러면 12개가 아니고 저거 6개 붙은 거. 유로와 그리고 9개 붙은 거. 유로는 한 김에 잠깐 우리 딥시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000까지는요, 얘네들이 너무 자주 쓰는 숫자여서 그냥 소문자로 쓰거든요. 1000까지도. 그런데 1000 말고 이제 또 곱하기 3 하면은 그 밀리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아드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 친구가 알려준 거 그대로 보면요. 제가 다시 이제 화면을 돌아가서 보면은 어디 있지? 네. 찾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음,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천과 백은요 거시기가 소문자로 씁니다. 그냥 너무 자주 써서 그래서 훈덧 오이호 그죠? 그리고 천은 아까 뭐였죠? 타우센트 오이호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0이 3개 더 붙은 것을 우리가 밀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인의 이건 뭐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는데 아인의 밀리온 밀리온이 그렇게 쓰던가? 그새 또 헷갈리네. 아이온 잠시만요.
아, 밀리온 맞네요. eine Million Euro.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eine Million Euro. 그렇게 해서 밀리온도 대문자로 하고요. 그러면 요거 말고 그 공 6개 붙는 거. 그러니까 밀리온은 이제 100만이고 100만 다음에 그 10억 되는 거 있죠? 10억. 그거는 eine 독일어 밀리아드 이렇게 쓰던가? 이게 좀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숫자가 밀리아드구나. 밀리아드가 아니고 밀리아드. 그렇게 해서 밀리 다시 안 되겠다. 여기는 지워버리고 다시 그냥 쓰죠.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100 그 다음이 예, 1000 그 다음이 eine Million 그 다음 eine Milliarde 그 다음이 1조가 eine Million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문자로 쓰고 아인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100유로, 1000유로 단위는 그냥 씁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그냥 아인 혼더트 오이호라고 해도 뭐 못 알아들을 건 없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규칙 아닌 규칙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그럼 9번 이어서 박주 씨 해볼까요? 2448. 노인시 No, 90 Euro. 음. 어, 90.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어서 김서정님 해볼까요? 25,000 Euro. 네, 그렇게 하면 다 전혀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저희 코스텐 동사는 뭐 비인칭 주어로 쓸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어제 너무 또 밤에 밥을 먹다가 너무 성급하게 먹다가 혀를 깨물었는데 너무 심하게 깨물어서 혀에 살점이 너무 떨어져 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프네. 네, 코스트는 자동사 사물을 둬서 그 가격이 얼마다 해도 되고 비인칭 주어로도 써서 비용이 들다. 그리고 마크는 하다 만들다 등등. 내면은 똑같이 마흔과 마찬가지로 사격지배 동사로 많이 쓰면 몸을 잡다 취하다. 툰도 사격지배 동사로 보통 쓰면 몸을 행하다 저지르다 그런 거고 오더 또는 운트 그리고 이 0번째 접속사로도 많이 쓴다고 그랬었죠. 한번 여기서 읽어볼까요? 이지원님 이것도 할 수 있나요? 네, 해주시죠. 1번 해주실까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네, 뭘 더 해드릴까요? 네, Zweifel nach München, bitte. 어, 네. 위는 2장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박주 씨 해볼까요? Welchen Zug wollen Sie nehmen? 네, 어떤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네. Am besten einen Eiche? 이체에 ICE heute Nachmittag gegen 2 Uhr. 네. 그 IC 열차로 오늘 오후 2시요. 네, 오후 2시경이가 제일 좋습니다. 암 베스틴 하면은 저희가 부사로 돌려서 최상급을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서술어로도 쓰기가 편하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독일어가 갖고 있는 최상급 표현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서술어로 처음부터 많이 씁니다. 비교급 할 때 배웠었고요. 그다음 김소정님. Erste Klasse oder zweite Klasse? 네, 1등급이 좋습니까? 2등급이 좋습니까? 네, zweite Klasse bitte. 네. 2등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인도 가서 가장 그 낮은 등급 열차 타고 쭉 멀리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도나 중국이나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이게 낮은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이 있어요. 그 서서 타는 등급이 있거든요. 낮은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이 서서 탔었나? 그 아니면 제가 침대 칸을 했는데 그냥 앉아 있거나 서서만 타는 애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친하게 하니까 제 그 침대 칸이었는데 10시간, 20시간 뭐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침대 칸을 해야 되지만 앉아서 가는 칸을 타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서였나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제 침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길래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이 씨앗 같은 것도 주면 씨앗도 뱉어서 먹으면서 이제 그 중국이나 약간 인도 가면 씨앗을 그러니까 시간 때워야 되니까 요새 뭐 그렇게 시간도 안 때우지 않을 거예요. 다 핸드폰 보겠죠. 근데 그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거를 한 봉다리 주면 그거 뭐 이제 씹어서 먹고 걔네들은 이걸 손가락으로 안 해도 어떻게 이빨로만 탁탁탁 해서 그 씨를 잘 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슬슬 내가 누울 신호를 주는데 절대 비켜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조금이라도 편히 앉아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직설적으로 눕겠다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쉽게 이제 갔었던 것 같은데 다 잘 지내겠죠. 네, 그래서 1등급, 2등급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하면 2등급이요. 그렇게 인도엔 좀 더 이게 등급이 또 다르게 분화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또 저기 이지연님 해볼까요? 아, und einfach oder hin und zurück. 네, 가는 것만요? 아니면 왕복이요? 네, hin und zurück, bitte. 네. 왔다 갔다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딱 맞겠죠. 그 다음 박주희 씨. Was kostet das alles? 네, 얼마입니까? 다? Das macht zusammen 500 Euro.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5번 이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김수정 씨 질문과 답 읽고 해볼까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Zweimal nach München, bitte. 자, 뮌헨 티켓 2장 주세요. 그죠? 보통 티켓 이런 거 안 해도 아인말, 스바이말, 타이말 이게 상당히 편하댔죠. 거의 모든 그 수량에다가 빵 한 개, 두 개 할 때도 되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빵이나 뭐나 이게 그리고 요거의 장점이 가끔 이게 아이네인지 아인인지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이거 다르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날 때 그냥 아인말 스바이발 하면 아무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됩니다. 예전에 뭐 어디 들었는데 프랑스어로도 그런 성수를 잘 몰라서 전뭐 그려본 기억은 딱히 없는데 바게트를 사는데 몇 개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서 이거를 그 하나일 경우는 그러니까 윤 바게트에서 여성 명사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순간 헷갈려서 앙인지 윤인지 몰라서 바게트 두 개를 사왔다던 뭐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독일어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인말 티바이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하나 하면서 뭐 하면서 대강 하면 될 텐데 각자의 그 응용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간 또 소소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번 이어서 이지연님 하면 되나요? 해볼까요? Was kostet das alles? 다 네. 합쳐서 얼마인가요? 네. Das machen zusammen, Das macht 단수로 씁니다. Das macht das macht, das 네. macht zusammen, 278 Euro. 그렇죠. 그러면은 도합 다 같이 260. 네. 그렇죠. 268유로입니다. 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다시 박준님 해볼까요? Wann kommt der Zug nach München an? Wann kommt der Zug nach München an? 그렇죠. 해석하면요. 미넨 가는 기차가 언제 오나요? 그래서 앙커맨이 분리동사여서 이렇게 쪼개지고 그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umlaut 키보드로 못 써야 되거나 아니면 대문자로 쓸 때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umlaut를 못 쓸 때는 그냥 그 뒤에 애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옛날 타이포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썼는데 요새 뭐 그냥 맥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게 그리고 대문자 우에 umlaut 쓰기가 사실 독일어 키보드로 되게 피곤하거든요. 원래 있던 걸로. 저는 지금 이 맥북이어서 그냥 오래 누르면 거기에 이제 바리에이션이 나와서 편하게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봤던 기억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 그거고요. 네, 답도 읽어주시죠. 주시. Der Zug kommt 18 Uhr 27. 네. 악센 우어 시븐 완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츠크도 본 김에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원래 어디 명사에서 왔냐라고 하면 시은 동사에서 온다고 했었죠. 시은 잡아당기다 어디로 자기 스스로를 당겨서 이동하다 이런 뜻이 와서 점에서부터 당겨서 이동하기 때문에 행진, 행렬, 뭐 열차 이런 것도 되고 선에 대한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 선 이런 거 할 때 그 츠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걸 그래서 이게 막뭐 츠크를 보면 용모 생김새가 왜 되느냐 라고 하면 그 용모 생김새가 보통 그 사람을 선으로 표식하잖아요. 그 대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생김선 그런 식으로 묘선 묘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선 그런 것들도 수크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기차라고만 보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안축 하면은 그래서 정장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이제 안치엔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입히다, 시히 안치엔 그런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어 한국어로만 보면 다 너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단어일 수는 있지만 어딘가를 동사를 볼 때는 항상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동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이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뜻의 해석으로 가보라고 했었죠. 그 어떤 한 점에 있는 걸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파생될 수 있겠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김수정님 볼까요? Denn wie spät ist es jetzt? 네, Es ist Viertel nach zwei. 그죠? 해석하면요. 지금 몇 시입니까? 네. 2시 15분입니다. 댄을 아까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댄이 여기 저번에 말한 소사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거나 이럴 때 쓰기 때문에, 소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여서 부사의 가장 기본 동사를 꾸며줄 때는 시제 변하는 동사 뒤가 좀 더 어울리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e spät ist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Wie spät ist es denn jetzt? S가 빠졌네요. Wie spät ist es denn jetzt? 하면 지금은 그런데 몇 시죠? 라고 하면은 Es ist Viertel nach zwei. 2시 15분 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지원님. Wie lange dauert die Fahrt? 네. 얼마나 걸리나요? Über 4 Stunden. 네. 4시간 넘게 걸립니다. 좋습니다. 똑같이 지금 Wie spät, wie lange 우리 배웠던 것도 뭐 있었죠? Wie alt bist du? 혹은 Wie groß ist die Wohnung? 이렇게 여러 가지 봤었었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오래 걸리냐, 얼마나 늦었냐, 뭐 얼마나 늙었냐. 보통 이때도 그 얼마나 작냐, 얼마나 젊냐, 얼마나 좁냐가 아니고 이제 그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넓이라고 하지 좁이라고 안 하죠. 언어 딥시카한테 물으면 알려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얼마나 좁이라고 잠깐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한번 우리 딥시크 형님께 물어보는 딥시크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 설마 내가 화면 공유 끊었나? 화면을 다시 공유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딥시크한테 잠깐 물어보면 보통
여러 언어에서 그 수량을 말할 때 어, 조비가 아니고 넓이라고 말하고 가벼움이 아니고 무게라고 하는 등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 독일어의 경우도 wie alt bist du? Wie groß ist die Wohnung? 식으로 말하지. Wie jung bist du? 라거나, 그죠? Wie groß보다 klein ist die Wohnung? 식으로 물어보지 않잖아. 어, 이건 여러 언어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혹시, 어,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넓이, 크기, 높이 등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을까? 딥시크의 한번 구조를 한번 또 확인해 보죠. 전 너무 항상 놀라고 있기 때문에. 맨날 마오쩌둥만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걸 가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딥시크도 이제 짜증낸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또,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언어에서 크기, 나이, 무게 등을 표현할 때 더 큰 범위를 기준으로 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어에서는 반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일본어에서 집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에와 노노구라이 치사이 데스까? 어, 아니면 나이가 얼마나 젊습니까? 토시와 카레와 도노구라이 와까이 데스까? 이건 좀 그러네요. 보통 왜냐면 일본어에서도 오이쿠츠 데스까, 난사이 데스까라고 해서 그냥 몇 살입니까는 있는데, 하지만 근데 얼마나 늙었습니까는 한국어도 그렇게는 쓰지 않으니까 요런 배려나 작은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공손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도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작아요? 단어적으로 특정 상황, 이것도 그래, 쓸 수는 있겠네요. 무게가 얼마나 가볍죠? 그러네요. 특정 맥락에서 쓸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하다. 아프리카 일부 언어에서는 작은 범위를 기준으로 묻는데 이것도 특정 상황의 강조.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 딥시크마저도 지금 이게 아시아에서 만들었다고 또 아프리카는 그냥 퉁쳐서 그 대륙을 그냥 아프리카 일부 언어라고 하네요. 이거 좀 너무하잖아. 아프리카 일부 언어라니. 딥시크야, 너가 이렇게 차별적이고 몰지각한 줄 몰랐다. 정확히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인지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한번 비난과 함께 물어볼까요? 그럼 물어볼까요? 어, 그냥 아프리카라고 해도 되죠까지 그냥 한번 물어보면은 근데 딥시크가 이게 확실히 엔비디아에는 제가 불분명하고 일반화된 표현을 한 거 사과까지 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대륙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화는 부적절한 표현이어서 이에 반성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하겠다. 스라힐리어. 근데 지금 갑자기 저에게 언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스와힐리어에서도 뉴바 야코 니 도고 사나라고 하면 너의 집은 매우 작니? 너는 무게가 가볍니라고 해서 특정 맥락에서 상대방 배려, 한국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우사어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언어도 표현마다 이렇게 작다라는 것들을 특정 맥락에선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체 기준으로 할 경우는 좀 더 큰 범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요거가 너는 지금 서술어를 기준으로 말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도 크기라고 어, 크기라고 말하지 작기 어,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 어,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도 명사로는 크기
다른 언어에서 명사일 경우에도 자금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니? 명사일 경우, 이렇게. 지금 서술어는 이렇게 된다는 걸 말을 했지만, 명사는 또 궁금하네요. 음. 일본어는 이제 그 형용사에다가 그냥 명사를 붙여서 뭐 치사이를 치사사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어, 일본에서 제가 한 게 그대로 나오네요. 치사사 뭐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랍어에서도 자금을 나타내는 걸로 시가르라고 하면은 자금을 나타내고 터키어도 큐추클룩 하면 이 집의 자금은 나를 놀라게 했다. 뭐 헝가리어도 나오네요. 키치셰그 자금을 말을 한다. 뭐 등등 자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기를 더 큰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자금으로 특수한 경우에 표현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고 전체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어디까지 했었죠? 순서- 5번까지요. 아, 음. 5번까지 다 했군요. 그럼 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박주 씨 해볼까요? Mit dem Auto dauert es noch länger. 밑댐 아우토 그죠? 밑댐 아우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 동사 와야 되겠죠. 나워 에스 노 랭어 그죠? 그 뜻은요? 자동차로 가면 네. 오래 걸립니다. 그 해석도 잘하셨는데요. 전치사 나중에 여러 언어 보면 알겠지만, 전치사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그냥 위하면 뭐뭐 함께 이런 식으로만 그 뜻에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근데 전치사도 어떤 동작이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중에 저희 독일어 할 때도 배울 텐데, 독일어는 시험 볼 때 좀 얘네들이 레고식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 뭐 명사를 대신해서 구로 바꾼다든지 절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언어 시험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그 사실을 아니? 이거 대신에 너는 뭐 마리와 철수가 연애한다는 것을 아니? 뭐 이렇게 절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마리와 철수의 연애를 알고 있니?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뭐 그것도 이것도 명사인가요? 여가 아니면은 너는 뭐 그 아침마다 빨리 학교에 갈 것을 알고 있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투 부정사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명사 하나의 자리를 대신해서 구가 온다든지 아니면 문장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언어에서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 반대로 문장이나 구를 대신해서 명사화 시킬 때 그게 문장과 문장이 붙으면 항상 그냥 뉴트럴하게 뭐뭐인 것, 뭐뭐인 사실이 아니고 뭐뭐이기 때문에 늦었음을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이나 결과나 양태나 양보나 등등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한 그 접속절들의 기능이 있던 것까지도 그 구로 바꿔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도 밑댐 아우토는 조건절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가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뭐 더 빨리 걸린다. 뭐 등등등등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밑댐 아우토는 조건절을 대신하는 그 전치사 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기차보다 더 오래 걸린다. 노, 뭐 스펠링이 좀 잘못 써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영어나 이런 거 볼 때도 어, 이 전치사 구가 있으면 이게 인과관계에서 어떤 논리 접속사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관찰하다 보면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 이어서 김서정 씨 해볼까요? München ist wirklich sehr schön. München ist wirklich, wirklich 약, sehr schön. 하면 뜻은요? 위네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죠? 참고로 그리고 이 발음이 wirklich 요거 할 때 이게 저희 예전에 말을 했었지만 wirklich 할 때 이 뒤에 자음이 있으면 저희 맨 처음 독일어 수업 때 독일어의 소리는 어, 장음과 단음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계모음과 폐모음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강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독일어의 음악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계모음과 폐모음을 나누는 게 음절 끝이 자음으로 닫히면은 그 전에 공기를 열어줘야 돼서 계모음이 되고, 음절 끝이 자음으로 닫히지 않고 그냥 모음으로 계속 뺄 수 있으면 천천히 소리 내도 되니까 길어짐과 동시에 좁게 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편해서 보통 좁은 소리, 폐모음으로 이제 모음이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아클리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이가 좁은 이가 아니고 자음으로 끝나니까 열린 이 발음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비아클리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발음하지 않고 거의 이와 으 사이 발음으로 실제 독일 사람 그냥 wirklich 그 정도까지 이를 뭉개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에, wirklich 뭐그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실제 발음할 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이지원 씨 해볼까요? An der Kasse kaufen Sie jetzt die Fahrkarten. 네, 창구에서 표를 사실 수 있습니다. 카푼 하세요. 네, 그죠? 그거 뭐 사세요로 하려면 카푼시 해서 대문자로 써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하거나 뭐 그들은 뭐 표를 산다도 될 수 있겠고 뭐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철 씨. Hier haben Sie die Fahrkarten zurück. 음, 승차권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죠? zurück. 이것도 뭐 zurückhaben 뭐 그런 분리동사로 봐도 되겠고 뭐 아니면 그냥 zurück을 부사로 봐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김소정님 해볼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네. 이 수익은 다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쑥휙이 백이에요. 백. 가장 기본이. 흰은 쑥휙할 때도 그렇고. 근데 네, 저기 여기에서 네, 말씀하세요. 오는 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거는 아닌가? 그냥 네. 쑥휙하벤이라고 해서 다시 그 돌려받는다. 그렇게 해서 동사로 보면 아니면 하벤 에트와스 쑥휙하면 무언가를 돌려받는다. 그렇게 해서 쑥휙하벤이 아마 따로 동사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딱히 사전은 안 찾아봤는데 일상어에서 많이 써서 쑥휙하벤. 예, 쭈휙하고 나면 반환받아 소지하다 그렇게 쓰니까요. 그렇게 ich habe etwas zurück하면 나 이걸 돌려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김소정님 해주실까요? Anna und ihre Freundin fahren mit dem Zug nach München. fahren mit dem Zug nach München. 그죠? 해석하면요. 하나와 그녀의 여자친구는 음. 기차를 타고 미넨으로 향한다. 좋습니다. 미트 다음에 삼격 지배전 지사니까 그렇게 쓰고요. 네, 저희 오늘 딥시크와 좀 놀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해서 다음 주에 드디어 그 말씀드렸듯이 여기 썸머 타임이 적용되는 관계로 한 시간 일찍 해서 좀 더 9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들 또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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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중지를 하고